지금 보신 영상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물의 얼굴부터 목소리, 움직임, 카메라 구도, 조명, 그리고 영상의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이 영상 모두 전부 프롬프트로 길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레퍼런스 이미지를 AI에게 잘 전달해줬을 뿐입니다. 이번엔 시댄스 2.5 모델이 레퍼런스를 어디까지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이번에 익스필드에 시댄스 2.5 1080 해상도가 출시됐습니다. 가장 빠르게 엑스필드에서 시댄스 2.5 1080 해상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댄스 2.5 업데이트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저는 이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AI 영상을 만드는 것에서 AI 영상을 감독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직접 만들어 보면서 알아볼게요. 시댄스 2.5에서는 한 번 생성할 때 최대 50개의 레퍼런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캐릭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가 등장하는지, 어디에서 촬영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떤 분위기로 만들 건지 레퍼런스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방법으로 레퍼런스를 주면서 시댄스 2.5 모델에서 어떻게 해야 잘 나올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영상에서 정말 자주 무너지는 멀티 캐릭터 일관성입니다. 한 명만 등장할 때는 괜찮다가 두 명이 등장하고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죠. 얼굴이 섞이거나 한 사람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나오거나 말하지 않는 사람의 입까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테스트 조건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먼저 엑스필드에서 비디오, 시댄스 2.5 메뉴 또는 제 유튜브 설명란 링크로 접속을 해주세요. 멀티 캐릭터의 일관성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사전에 레퍼런스 이미지를 3가지 준비했는데요. 남자 인물 1, 여자 인물 2, 그리고 장소, 배경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장면을 만들 거라서 그냥 이미지 한 장만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는 캐릭터 시트라고 해서 다양한 표정, 정면, 측면, 후면, 전신샷 또는 다양한 표정 등의 캐릭터 시트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댄스 2.5 모델이 얼마나 잘 완성을 해주는지 테스트를 해주기 위한 부분이니까요. 이 정도만 준비해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업로드를 모두 해주세요. 네, 이렇게 레퍼런스 이미지를 모두 업로드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할 때 저는 지금 영문 프롬프트로 입력을 했는데요. 한글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대화는 한글로 만들어줬어요. 초는 6초 분량으로 하고 16대 9 비율. 이번엔 시댄스 2.5 1080 해상도가 나왔죠? 1080 선택해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크레딧은 54크레딧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치? 내가 여기 좋아할 거라고 했잖아. 다음에도 여기 오자. 결과를 보면 일단 두 사람이 이 한 화면에 들어와도 서로의 얼굴 특징이 꽤 안정적으로 분리됩니다.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본 건 이 대화가 오갈 때의 일관성이었어요.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분하면서 각 캐릭터를 유지하는지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멀티 캐릭터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시댄스 2.5 이 부분은 꽤 체감이 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었던 기능입니다. 이 이미지를 한번 봐주세요. 사람도 회색, 벽도 회색, 벤치도 회색입니다. 이런 레퍼런스 이미지를 3D 프리비즈라고 하는데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광고 제작 시 본격적인 촬영이나 문작업에 들어가기 전 이 3D 그래픽을 활용해 장면의 카메라 웍, 배우 및 객체의 동선, 편집 타이밍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사전 시각화 작업입니다. 그런데 시댄스 2.5에서는 이런 클레이 렌더 자체를 레퍼런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저는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프롬프트는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프롬프트에서는 오히려 많은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공간 구조와 조명은 레퍼런스를 따르게 하고 이 회색 마네킹을 실제 한국인 남성으로 변경한 다음에 카메라를 향해 걸어오도록 해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짧게 5초 분량으로 해서 1080 16대 9 비율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제네레이트 해볼게요. 영상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재밌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복도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본에서 설정했던 공간 구조와 인물의 위치, 그리고 빛의 방향까지 결과에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더 발전시키면 촬영 전에 만든 프리비즈나 간단한 3D 블로킹 자체를 AI 영상의 연출 지시서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모션 레퍼런스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프롬프트로 만들려면 보통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걸음 걸어간 다음 멈추고 상체를 돌리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1초 후 다시 몸을 돌려서 이렇게 계속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원하는 움직임을 레퍼런스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방금 보신 영상을 레퍼런스로 업로드 해볼게요. 모션 레퍼런스 영상을 업로드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줄게요.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여기서는 일부러 프롬프트를 짧게 가는 게 좋습니다. 모션을 텍스트로 다시 설명을 해버리면 모션 레퍼런스 테스트의 의미가 약해지니까요. 따라서 최종 캐릭터를 20대 후반 한국인 여성 야외 골목으로 완전히 바꿔보는 거죠. 바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두 영상을 동시에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원본 인물을 복제했느냐가 아니라 걷고 멈추고 뒤돌아보고 다시 이동하는 동작의 순서와 타이밍이 얼마나 잘 전달됐느냐입니다. 특정 안무나 액션, 광고 속 제품 사용 동작처럼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움직임에서는 활용도가 꽤 높아 보이죠? 추가로 원본 레퍼런스 영상이 8초 분량이었는데요. 제가 처음 생성했을 때에는 딱 5초로 생성해서 5초 구간까지만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8초로 생성하니까 전체 모션을 모두 다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크리에이티브 레퍼런스입니다. 이번에는 위치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건 지금 보시는 이런 이미지의 느낌 자체예요. 비 오는 밤, 젖은 아스팔트, 차가운 색감, 붉은색과 푸른색 네온, 낮은 채도와 짙은 그림자 등 이런 걸 프롬프트에 전부 적으면 레퍼런스를 테스트하는 의미가 없겠죠? 먼저 레퍼런스 이미지를 업로드 해줄게요. 레퍼런스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프롬프트는 이렇게 입력해 줄게요. 네, 한국어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프롬프트는 길지 않게 간단하게 작성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 룩과 무드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하면 크리에이티브 레퍼런스를 테스트하는 의미가 줄어들겠죠? 이번엔 짧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5초 분량으로 하고 1080 해상도로 해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배경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서 이 무드를 그대로 살려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에 인물이 추가가 되고 이런 모션 장면이 생겼죠? 이렇게도 좋은데요.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원래 원본 이미지 배경에 인물만 따로 추가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룩은 그대로 가져오고 배경만 바꿔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한국어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테스트도 모두 완료를 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배경은 다르게 조정하면서 이 시네마 룩은 동일하게 유지시켰습니다. 비 오는 거리부터 이런 차가운 색감, 이 무드를 모두 적용을 시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통 영상 제작할 때에는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같은 색감의 럿을 템플릿처럼 입혀서 영상에 보통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AI로 이런 레퍼런스만 잘 줘도 충분히 컬러 그레이딩 템플릿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이번 레퍼런스 기능은 모두 같은 기능처럼 보이지만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캐릭터 처음 와봤는데 레퍼런스는 생각보다 누가 괜찮은데? 등장하는가, 그치? 3D 클레이 렌더는 어디에 있고
카메라와 조명이 어떻게 배치되는가, 모션 레퍼런스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마지막 크리에이티브 레퍼런스는 어떤 무드, 느낌으로 보여야 하는가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댄스 2.5에서는 이런 레퍼런스를 한번 생성할 때마다 최대 이미지 30개, 영상 10개, 오디오 10개 등 50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번 업데이트가 레퍼런스 숫자만 바뀐 게 아닙니다. 시댄스 2.5 1080 해상도를 지금 힉스필드에서 최대 30초까지 만들 수가 있고, 하나의 영상 안에서 여러 샷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설정하고, 또 기존 영상을 연장해서 다음 장면을 이어가거나 생성 이후 특정 구간이나 카메라 원근 등을 수정하는 이 에디트 기능까지 확장하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방향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뽑는 횟수를 줄이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것이죠. 그리고 힉스필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데스크톱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퍼런스를 여러 개 올리고 결과를 비교하거나 프롬프트 설정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데스크톱에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얼굴은 이미지로 보여주고 공간은 3D로 보여주고 움직임은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또 원하는 분위기도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것. AI에게 더 긴 프롬프트의 설명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영상 연출을 더 정확한 자료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시댄스 2.5 1080 해상도는 현재 힉스필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신규 사용자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직접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설명란 또는 댓글에서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실습 자료도 같이 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